저에게 혐오의 낙인을 찍으려는 집단 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시민단체, 그리고 유튜버 등이 총출동해 저를 향한 인신공격에 나섰고 사퇴를 겁박하는 시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상식의 눈높이에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더욱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입니다. 표현의 자유, 검증의 의무는 사라지고 집단으로 가해지는 린치와 권력에 대한 충성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묻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 저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자진 삭제하고 공개 서거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성폭력성 발언이 문제가 되자 이준석 후보는 그 출처를 인터넷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대선 후보가 대선 TV 토론장으로까지 옮겨왔다는 건데요. 특정 커뮤니티 여론에 몰입해 대선 후보로 나선 지금까지도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어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성폭력성 발언을 하기 전 이달 초부터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관련 내용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주로 한 극우 유튜브 사이트에서 언급된 내용을 가져온 거였습니다. 최근 이준석 후보가 SNS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시흥 거북선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정정했을 때에도 이 게시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에서 함께 활동했던 정치인 사이에서도 이 후보가 해당 게시판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흠이 날 때마다 노트북 열어서 들여다보니까요. 올라오는 여론 의견에 너무 묶이는 게 대단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잘 안 고쳐지는 모양입니다. 보수 성향의 20, 30대 남성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해당 게시판은 반페미니즘 성향의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후보가 이 게시판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이 후보 유세 현장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해당 게시판과의 관계를 묻는 MBC 질문에 자주 본다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라며 커뮤니티에 휘둘린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평상시에 해오셨는데 마지막 토론에서 큰 사고 쳤잖아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없다고 제가 이미 수년 전부터 말을 해왔는데 네. 이번 건을 보면 이제 속이 빤히 보여요. 우선 그 참 헛짓거리한 건데 헛발질 하다가 자기가 넘어진 거거든. 맞아요. 우선 그 이준석 후보가 자주 출몰한 것으로 자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커뮤니티 거기에 이렇게 또 그거보다 더 저질인 어떤 유튜브에서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놓은 그런 게 있어요. 댓글이 어떤 사이트에. 근데 그게 사실 거기 나오는 표현을 보고 한 것 같은데 젓가락만 똑같은 표현이고 거기 있는 그 댓글은 이렇게 남자를 얘기한 댓글이거든 그게. 아 그래요? 애초에? 예, 그러니까 지어낸 거야. 원래 남자. 그러니까 그런 그 사실 확인도 안 된 그 쪼가리가 있긴 한데 그 출발이 된 그 쪼가리도 대상은 또 남자였어요? 예, 젓가락 그 얘기가 나온 멘션은 남자고 그다음에 그게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계 있다는 근거도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그걸 물었어. 그래서 이재명 아들이 그랬다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없고. 잠깐만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예.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 아들이 그 사람이라고 특정해서 이번에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럼 왜 얘기했냐고. 그 얘기 왜 하냐고. 그러니까 저게 통치 결정이 났다라고 끊어주세요. 된 걸 제가 읽어. 저게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 아들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는 어떤 퀄리티가 아주 떨어지는 사이트에 그 댓글을 그것도 가세현에서 편집해 놓은 거를 가져다가 남자를 여자로 바꿔가지고 그래갖고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질문을 한 거거든. 경악을 금치 못할 진짜 와
그러니까 그 내용 눈이 진짜 제가 그 듣다가 와. 그러니까 저거는 뭐 그냥 돌았나 봐. 그냥. 와. 그러니까 그런 오늘 보니까 정치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 예, 그 우리 청소 좋아하는 사람들 있는 사이트에 게시판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 그 이준석 부모님 아니 이재명 후보 아드님 를 어떻게 공격하려고 했는데 봤더니 이준석 후보 부모님의 아들이 더 저지른 것 같다고. 예? 야.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가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씨 그냥 정치 그만하시고 국민은 당신을 원치 않으니까 개인의 행복을 찾아 떠나세요. 요즘 떠나는 사람 많더라고 개혁신당. 예전부터 그러셨거든요. 이준석 후보한테 필요한 건 지금 돈을 벌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네. 그 생활 한번 해봐. 그냥 아빠 찬스로 그다음에 아빠 친구 찬스로 뭐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살아왔잖아. 이제 그만하고 본인 능력과 본인의 힘으로 돈 벌면서 한번 세상에서 살아봐요. 성적인 발언을 했을 때. 그것도 최악이었지만 저는 예. 사실 제 이름과 예, 그거 나올 때도 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게 거기 토론회 자리에서 거론할 내용인가 그러니까 싶기도 하고요.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네.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토론하자고 말한 지가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당 민주주의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무슨 대선 후보가 돼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거나 윤석열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데 그거 토론하자고 하는데 거절을 했었거든요. 거절했죠. 네. 그런 사람이 당원 당규 손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꿨던 그 정당에서 네. 어떻게 민주당의 후보에게 당신이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느냐 당원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 말하는 것에 정말 놀랐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후보가 개혁신당이나 잘하세요. 그랬더니 이준석 후보가 예전에 저희가 했던 발언에 네. 얘기하는 걸 보면서 진짜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었구나. 어떤 거죠? 이 친구가. 예. 첫 번째는 거기에서 만약에 사실들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정당 민주주의를 지켰어요라고 말하면 그거 선거법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이 말해왔던 것들이 거짓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 말을 아마 그 안에서 했다. 그러면 그 또한 선거법에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을 못했을 텐데 그럼 이거 어떻게 넘어갈까? 그게 바로 이제 기존에 했던 말을 끌고 와서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허은하 망언집을 준비 중이다. 그 팀에서. 그러면서 절대로 이재명이나 이재명 후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허은하를 받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정말 뭐 머리를 굴리고 전략을 짜는 것 같은데 다 보이고 저희가 보면 손발이 오그러들거든요. 네. 김용남 그 의원이 얘기할 때 제가 전 다 아니까 전 다 알잖아. 다 우리 다 방송도 같이 하고 다 아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뭔 의미가 있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유치해요. 아니 김용남 의원님 놀라가지고 뭐 반사 이렇게 뭐 들었던데 하면서 오늘 중2병 걸린 사람 같다고 네. 하잖아요. 25년째 중2병 걸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후보님이 어제 토론의 전략 중에 하나가 최대한 이준석을 패싱하자라는 전략을 네. 가져왔기 그런 때문에 것 같아요. 제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보지만 저는 냉정하게 따져서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에서 비판은 흔히 있는 일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진영에서 김용남 의원과 허은하 의원님이 용단을 내리고 넘어왔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과거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번 당이 있으면 대선에서 그렇게 하게 되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고 있고 그렇죠. 민주당에서 함께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모욕만 주고 네. 아무런 실효가 없는 그런 얘기 나오고 앉아 있다는 것이 역시나 사회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다 그런 보면 느낌이 듭니다. 뭐 네. 우리 오창사 평론가도 사실은 잘 아시고 부단장님도 이준석 후보 사실 월급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사회생활 제대로 한 거 맞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자 요거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화면인가요? 화면이죠. 예. 만만치가 않아. 전장에 박경석 회장님, 양양자 의원 있고 김철근 사무총장 배려심이 있기 있고요. 때문에. 이긴 씨도 저기 있고 구영목. 저게 저러면 자 상식적으로 저희가 좀 예? 저기 오잖아.
그렇죠. 사람인 이상 저게 세 살짜리 애한테 줘도 넘기지 않나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오면 야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돼요. 참 지가 먹죠, 그죠? 예, 맛있게 먹습니다. 예, 그래 먹어봐요. 그래도 저건 좋네. 요거는 주긴 좋네. 저 어제 말했기 때문에 말 안 했으면은 자기만 드시면. 아니 의원님 개혁 신당 같이 계실 때 저 모습이 저 사람의 단적이면 다를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지피 모른다. 사투리 쓰겠어. 지피 몰라요. 그냥 자기 일주니까 자 그걸 주면 한 5살짜리 애도 이렇게 넘어가자. 이렇게 물병이 오잖아요. 아 옆에 주라는 거 그래 넘겨요. 네. 보통적이면 쥐 보고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네. 사회생활을 안 했던 게 진짜 티가 나긴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래도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네. 제가 나이가 그 이준석 후보보다 상당히 좀 많은 편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많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맞아요. 제가 누나예요. 원래 제가 누나라고 했어요. 예전에. 상상도 못했네. 이제 누나라고 했다니까 제가. 예. 그랬는데도 네. 제가 대표로서 지켜드려야 그러니까 네. 대표로서 무언가 예의를 많이 지켜줘야 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잘할 테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격식을 차려서 대표로서 그 존중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대표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평상시에 보면은 저런 걸 먼저 넘겨주거나 뭐든지 그냥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늘 먼저 해야 해. 네. 네, 누구를 챙겨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래서 오늘 매불쇼 갔다 왔는데 매불쇼 그 매불쇼 그 최욱 네, 그 진행자한테는 생일 때 케이크를 프로그램 할 때 사다 줬다 그러더라고. 필요했던. 그 둘이 너무. 친하게 지내거나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마 최욱하고 최욱 진행자하고 이준석 후보 두 사람도 친분이 있잖아요. 기존에 방송하실 때 방송 중에 사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네. 나 아직까지 이 존댓말 남아있잖아요. 자, 저한테 나 이거 빼고 싶어요. 이거 빼고 질문하여 싶어요. 이준석 후보한테 케이크 받아본 적 있냐? 없지요, 당연히. 없죠. 저도 방송 진행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준석 후보랑 방송 많이 했는데 아마 그 당시 저는 최욱 없지요. 진행자가 필요했나 봐요. 필요했나 봐요. 잘 보이고 싶었던 채널의 창구로서 잡아두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정치에서 예. 정치적 초년의 성공 또는 소년급제는 인생의 최악이 된다. 근데 전형적인 이준석 후보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본인이 만들었었던 벤처기업이라고 하지만 클라스테 스튜디오가 사실 정확히 저는 아직도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릅니다. 그럼 정확하게 확인된 활동은 배나사,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그 정도의 봉사활동은 저는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것 이외에는 곧바로 느닷없이 비대위원으로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 채 한 10년이 지나다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고 그렇죠. 당에서 갑자기 쫓겨나고 자기가 만든 당에서 자기가 쫓겨났던 방식으로 똑같은 사람을 다르게 방식으로 이제 쫓겨내고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팀 플레이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결과가 어제 단적으로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한 또 다른 의원이 있습니다. 인요한 의원이 이준석 후보한테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자, 이거는 사실 충격이거든요.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이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이죠, 이거. 예. 예. 근데 예전에 얘기한 겁니다. 예전에 했던 예.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제 토론회하고도 이게 참 연결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맥이 닿아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돼서 대선 지지율이 3%까지 떨어질 것이다. 아니 대선까지 종주를 못하고 중간에 사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개혁신당도 오히려 당의 존재감이 굉장히 없어질 것이다. 이준석의 성격상 사퇴는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사퇴하지 않으면 본인도 뭐 그 결과는 3%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고 개혁신당은 엄청난 사태에 직면합니다. 다음 주 대선 이제 발표 이후에 그러면은 지금 5, 60억 정도 지금 대선 비용을 썼다는데 이거 전부 다 뭐 10% 밑으로 내려오면 전부 다 이준석 혼자 책임져야 돼요. 개혁신당은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파산을 한다는 말씀도 아까 글로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파산한다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그 개혁신당이 어쨌든 지금 여러 언론에도 한 5, 60억 정도는 돈이 지금 비용이 지출이 됐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3명인데 정부 보조금 나와서 커버할 수 있는 돈은 한 20억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3, 40억 원.
개혁신당이 갚아야 되잖아요. 예, 예.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니까 예, 예. 대선은 그 개혁신당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준석 후보와 국회의원 나머지 2명 예. 이 나서서 책임지고 갚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을 왜 갚겠어요? 야, 그렇게 되면 이제 개혁신당 스스로가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발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선거 비용은 들고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 감당을 못한다. 이제 이런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예. 엄청난 수사의 속도를 낼 겁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자,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 고소의 전략 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 이준석 극혐 발언의 후폭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범죄 혐의는 명확합니까? 그렇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까? 그 이준석 후보가 아까 예. 이제 본인도 뭔가 어떤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해명 예. 그리고 약간 역공을 예, 예. 취한답시고 제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지만 본인은 잘못이 없다. 네. 그런데 또 정치적 목적으로 자기를 고발하는 쪽에서 또 고발을 했더라.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맞대응으로 무고로 맞대응을 하겠다. 예. 제발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무고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무고예요. 예, 예. 그 이준석 성상납 사건도 그 과거에 성매매 이것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권이 없다 경찰에서. 그러나 이준석이 성매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위 사실이다 해가지고 그 가세연 처음에 이제 고소 고발한 그쪽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게 무고다 해가지고 이 무고가 지금도 서울고등검찰청에 수사가 진행 중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무고라는 게 본인한테 얼마나 엄청난 사태가 터지는지를 잘 계산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